자, 이번에는 15단원 원과 직선의 필수예제 풀이를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필수예제 1번 봅시다. 원이 주어져 있다. 원 완벽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직선도 좋네. 근데 직선은 아직 요 K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를 좀 봐야겠네요.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K의 값또는 그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네. 그쵸? 뭐 여기 보니까 1번 판별식을 이용하세요. 2번 점과 직선 공식을 이용하세요. 얘만 할게요. 점과 직선의 공식이 훨씬 더 여러분들 더 효율적이니까 점과 직선의 공식을 이용하여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거니까 판별식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둘 다 할까? 그래, 둘 다 하자. 그래, 둘 다 해. 그럼 일단 1번부터 판별식 한번 이용해 볼게요. 판별식은 점과 원과 직선 위치 관계를 말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교점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두 놈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려고 노력을 한다. 자, 그러면 1차를 2차에다가 그대로 박으면 되겠죠.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y 자리에다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그놈의 전체 제곱 그놈은 5다. 이렇게 깔끔하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요. 전개했을 때 4x제곱이 나오니까 얘랑 같이 5x제곱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띠짠짠하면 마이너스 4kx, 그리고 상수항은 k제곱인데 이 5를 넘겨버리면 이렇게 깔끔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판별식을 이용한다. 판별식은 여기 4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잖아. 그러면 4를 반으로 툭 쪼개주고 마이너스 2k만 제곱해서 짝수 판별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곱하면 4k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4ac지만 그냥 ac만 하면 되니까 5하고 가로 여시고 k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짝수 판별식을 생활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계산을 해 주시면 이렇게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k제곱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전개했을 때 플러스 25가 되는 그런 귀여운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요놈이 이제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접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안 만날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 좀 조심해야죠. 자, 그러면 풀 때는 요게 이제 마이너스 k제곱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해석을 했을 때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처럼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빠르게 절편 구해주시면 요 놈이 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5라는 놈도 아주 손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요 놈이 0보다 클 때의 상황이니까 이쪽 부분을 말하게 될 거고요. 답으로 제출할 때는 마이너스 5와 5 사이에 k가 있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접할 때는 는 0이니까 k가 뭐 또는 뭐, 그렇지, 마이너스 5 또는 5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나지 않을 때는 0보다 작을 때, 즉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와 5를 딱 써놓고 바깥쪽에 누가 있다, 그렇지, k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만들어 주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한 겁니다.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점과 직선 공식을 이용하는 건 무슨 얘기냐? 자, 점과 직선 공식을 이용할 때는요, 일단 그림을 잘 그려줘야 돼요. 뿅. 중심이 0,0이죠.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죠? 일단 만나지 않도록 그림을 그렸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요거랑, 그 다음에 누구? 반지름 요놈이랑, 반지름은 얼마야? 루트 5. 요놈이랑 비교를 해 가면서 위치 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한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일반형을 만들어 주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루트 5분의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한 거예요. 그 다음에 0,0을 여기다가 대입하면서 무슨 값? 절대값. 따라서 절대값의 마이너스 k가 될 텐데, 어차피 절대값 안에서는 부호를 내 마음대로 바꿔주는 게 가능합니다. 자, 요놈이 뭐보다? 그렇지, 루트 5보다. 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만나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이것도 풀 때 한 방에 풀자. 앞에 개념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장 중요했던 게 언제야? 접할 때였죠? 그래서 접할 때를 먼저 풀자. 접할 때라는 것은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 뿅!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했더니 그게 반지름이랑 완전히 똑같아져 버리는 이런 상태를 지금 바로 구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다고 놓으면 되고요. 둘이 곱해주면 루트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5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고 나면 절대값 k가 5가 된다. k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 또는 뭐다. 그렇지, 5 또는 마이너스 5인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이 k가 의미하는 것은 이 직선의 y절편,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접할 때의 상태가 K가 얼마일 때고 5일 때고요. 요 밑에서 접하는 요 상태가 K가 얼마일 때. 그렇지. 마이너스 5일 때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림상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K가 5보다 완전히 커버리고 마이너스 5보다 완전히 작아버리면 그러면 만나지 않겠죠. 자,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K가 5 또는 마이너스 5가 될 때는 이렇게 접하는 상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와 5 사이에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몇 점에서 만나고 있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겠네요. 그래서 이 범위가 똑같이 만들어진다. 확인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유제를 풀 때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좀 더 선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그림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가면서 문제를 해석하고 푸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너무 판별식에 의존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예요. 자, 필수예제 2번으로 또 넘어갑시다. 필수예제 2번에 보니까 왼쪽 문제에서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위의 점. 원 위의 점,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원 상에 있다는 얘기죠.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와, 개념 시간에 선생님이 개념으로 썼던 문제네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원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접점을 준 거야. 이게 바로 접점의 역할을 하겠네요. 접점. 자, 그러면 히든 스킬 몇 번? 1번을 써야겠죠. 히든 스킬 1번을 쓸 때는 식을 살짝 변형해주면 되는데 x제곱 대신에는 xx를, y제곱 대신에는 yy를 이렇게 써주고 식 변형을 완료합니다. 그런 다음 둘 중에 하나의 x에다가 접점의 x좌표 1을 집어넣어주고요. 둘 중 하나의 y에다가 접점의 y좌표 이렇게 2를 집어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2y는 얼마다? 5다. 나는 그냥 깔끔한 접선의 방정식이 아예 구해져 버립니다. 빨리빨리 히든 스킬을 써서 답을 낼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를 보니까 원이 있다. 근데 원의 중심이 지금 0,0은 아니네요. 그쵸? 자, 그랬을 때 한 점 0,1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0,1? 이 위에 한 점?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행동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요 점의 이름이 뭐다? 그렇지. 접점이다. 얘가 접점이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확인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한 점 0,1이라고 하면 그때는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지만 얘는 지금 문제에서 원 위의 점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점 자체가 원 위에 있다는 건 해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접선을 또 만들어주세요. 히든 스킬 1번 접점을 알 때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변형할 때 전개를 해서 x제곱 대신에 xx를 y제곱 대신에 yy를 x 대신에 2분의 x 플러스 x를 y 대신에 2분의 y 플러스 y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일단 표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x 플러스 2의 제곱을 이렇게 x 플러스 2를 두 번 곱했다 생각하시고 y로 바꿔주시면 이것도 역시 깔끔한 식변형이 된 거죠. 그런 다음 둘 중 하나의 x에다가 0을 대입하고 둘 중 하나의 y에다가 1을 그대로 미안합니다.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0 그대로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2가 될 것이고요. 바로 여시고 x 플러스 2. y 하나에다가 이제 1 그대로 대입하니까 여기 y가 될 것이고요. 그놈은 5다. 자, 이렇게 납도도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끝이 아니지. x축과 y축으로 이루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축, y축을 조심스럽게 그려주시고요. 사실 정리할 필요도 없지. x에다가 0을 쿡 대입하면 4니까 y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죠? 그래서 0,1 일단 y절편 바로 구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y 자리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0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2x 플러스 4니까 넘어가면서 1 x가 얼마? 2분의 1 이렇게 x절편도 같이 구해주면 x절편과 y절편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접선이 구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그렇지. x축과 y축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둘이 곱해서 뭐까지 같이 곱해줘? 그렇지. 2분의 1까지 같이 곱해주면 되겠네요. 답은 얼마? 4분의 1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밑에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들 원 위에 접점을 줬기 때문에 히든 스킬 1번을 좀 연습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뿅. 자, 이제 필수예제 3번으로 가보자. 필수예제 3번을 보니까 왼쪽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 원을 주고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기울기를 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요? 히든 스킬 2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히든 스케일 2번을 쓸 때는요, 일단 주의사항. 이 원이 태초의 원이어야 돼. 중심이 0,0이어야 돼요. 근데 0,0 맞잖아, 중심이 0,0. 그럼 끝났네요.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6. 태초의 원인 상태인데 기울기를 주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요.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면 아주 빠르게 답을 낼 수 있겠네요. m 자리에다가는 그대로 기울기 2를 집어넣어 주니까 2x 플러스 마이너스 r 자리에다가는 루트 6 그대로 집어넣어 주고요. 루트 안에서 똑같이 m 자리에다가 2를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y라는 놈은 2x로 스타트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0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얘는 더 이상 루트를 벗을 수가 없으니까 답을 쫙 찾아보고 3번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아주 빠르게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식을 쓰고 싶어. 왜? 기울기가 2니까. 그치? 근데 원 자체가 태초의 원이 아니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냥 편하게 태초의 원을 생각하고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구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 원래대로 돌아갈 때는 중심의 좌표가 1,-2니까 x쪽으로 1만큼, y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그대로 해주면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이것만 좀 주의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습니다.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구할 때는 기울기가 2니까 2x로 스타트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 자리엔 r이 들어가면 되는데 r이 얼마인가요? 2인가요? 그래서 2로 스타트 루트 m제곱 대신에 2를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4 거기다가 1 더하니까 5 이렇게 깔끔하게 접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중심이 0,0인 태초의 원에서의 접선이고요. 우리는 x쪽으로 1만큼 y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되니까 y는 2 괄호 여시고 평행이동의 정보만 이렇게 조심스럽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이렇게 됐죠? 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기만 걸리는 겁니다. 직선 두 개가 나왔다. 자, 두 직선의 y절편의 곱이라고요? y절편의 곱이라는 건 요거 아니야. y절편은 x에다가 그대로 뭐 넣어야 돼? 0 넣어야겠죠? 그래서 y절편 같은 경우에는 얼마야? 마이너스 2인데 여기 또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y절편이 두 개가 나온 겁니다. 하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루트 5고요. 또 하나가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5고요. 두 놈을 그대로 뭐 해달래요?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한 번은 더 했고 한 번은 뺐잖아. 그러니까 합차 공식을 써서 앞에 거의 제곱 16 뒤에 거의 제곱 미안합니다. 뒤에 거의 제곱은 20 이렇게 그 놈을 그대로 빼주니까 답은 얼마다? 그렇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깔끔하게 두 y절편의 곱을 구해버립니다. 됐죠? 물론 여기서 히든 스킬 2번을 여러분들이 굳이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답을 낼 수가 있는 게 어떻게 풀면 되냐면 기울기가 2인 접선 2x 플러스 b라고 딱 놓고 그냥 이놈이랑 연립을 해서 판별식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누구랑 똑같다? 2랑 똑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은 히든 스킬 조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문제를 히든 스킬로만 풀어봤어요. 밑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 풀면서 내가 히든 스킬을 언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히든 스킬보다는 그냥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또는 연립을 통한 방정식 풀이 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풀이는 뭐가 있을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스스로가 판단해야지. 내가 여러분한테 이거 히든 스킬 1번, 2번 무조건 써! 그럼 쓸 거야? 바보처럼? 아니야. 주변에서 누가 이걸 무조건 해야지. 그런 게 어딨어, 공부에. 그쵸?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세요. 밑에 있는 유지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필수예제 4번으로 바로 넘어가자. 필수예제 4번을 보니까 왼쪽 문제예요. 점 3,-1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건 좀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원 위에 점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기울기를 준 것도 아니니까 일단 히든 스킬 1번과 히든 스킬 2번은 잠깐 머릿속에서 잠깐 사라지게 합니다. 둘 다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럼 3,-1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기다 넣어봤더니 일단 성립을 안 해. 성립을 안 한다는 얘기는 원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원 상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의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 원의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라. 원이 있는데 원의 안쪽에 점을 찍어놓고 접선을 줄 수가 있겠니?
아무리 노력해도 원을 그냥 뚫어버리기 때문에 접선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대로 된 문제라면 이 점이 당연히 원의 어디에 있겠나요? 그렇지, 바깥쪽에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3,-1이 뭐 어디 있는지 막 위치를 정확히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밖에 있는 것 정도만 알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접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접점까지 쿡 찍어주시고 이렇게. 선생님, 접선은 2개예요. 그렇지. 2개를 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만 그리고 문제를 풀어도 알아서 2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 점을 여러분들이 A, B라고 놓는 순간 나는 뭘 쓰겠다는 거야? 히든 스킬 1번을 쓰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 점을 A, B라고 놓으면서 여러분들 히든 스킬 1번을 또 여기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A, B는 접점이기 때문에 주어진 이 방정식에서 A, B라는 접점을 주고 접선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니까 바로 해볼게요. x제곱 대신에 xx를 y제곱 대신에 yy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둘 중 하나의 x에다가 a를 집어넣고 둘 중 하나의 y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짠! 이렇게 접선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렇게 만들어진 접선이 이 빨간색 접선인데 그 친구께서 누구를 지나주면 된다? 3,-1을 지나주면 되잖아. 그래서 x자리에다가는 3을 y자리에다가는 -1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3a-b는 얼마? 5다. 이렇게 깔끔하게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 점, 이 a, b라는 이 점이 원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좀 이용하면 좋겠죠. 식을 하나 더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a, b를 이 원에 집어넣었을 때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얼마다? 5다. 이렇게 a, b에 관한 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고요. 이제 두 놈을 연립하면 a, b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러면 예쁘게 정리. b는 5 미안합니다. 3a-5다. 이렇게.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a의 제곱 플러스 9a의 제곱 정리할게요. 2 짠짠하면 마이너스 30a 그리고 플러스 25. 그놈은 얼마다? 그렇지, 5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넘기시면 20. 계산해 주실까요? 10a 제곱 마이너스 30a 플러스 20은 0이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 10으로 나눴을 때 왜 이렇게 계산이 계속 가죠?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다. 9가 늘배자 1은 1, 둘 다 마마. a가 될 수 있는 값은 뭐 또는 뭐야? 1 또는 2다. 아, a 구했습니다. a가 얼마? 1 또는 어딘가에 접점이 또 있나 보죠. 그쵸? 여기가 2다. 뭐 대충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접점의 x좌표 2개를 구했다. 그럼 y좌표는 여기다 넣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1차식에 넣는 걸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a 자리에다가 1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3. b는 얼마야? 마이너스 2인가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다음 마찬가지로 b를 또 그대로 적용시키면 b는 a 자리에 2 집어넣으면 6인가요? b는 얼마? 1. 이렇게 접점 2개를 구해버리죠. 접점 2개를 구하고 나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만들어놨던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었잖아. 그대로 1마이를 집어넣어서 2x 플러스 y는 5다. 이렇게 접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요거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x 마이너스 2y 그놈은 5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히든 스킬 1번을 이용해서도 뭘 할 수 있다? 접선을 구할 수 있다. 아, 힘드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3,-1이 접점이 아니면 히든 스킬 1번과 2번을 머릿속에서 잠깐만 지우라고 했지. 히든 스킬 1번으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잠깐만 지우자고 했잖아. 그쵸?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준 거야. 히든 스킬 1번이 굉장히 어렵다. 생각보다 굉장히 짜증이 난다. 왜? 접점을 구하는데도 짜증이 나는데 접점을 구하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야. 접선을 또 세팅해야 돼. 그쵸? 그래서 히든 스킬 1번보다는 이런 경우에 그냥 원 밖에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걸 선생님이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그쵸? 히든 스킬 2번도 괜찮아. 왜? 원이 태초이기 때문에 히든 스킬 2번으로도 조금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 바로 암산 한번 해보면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히든 스킬 2번도 한번 써볼게요. 지금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쓸 수가 있어. 태초의 상태니까.
그런데 R 자리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루트 5를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M을 현재 모르는 상태지만 일단 접선을 만들었고요. 그 접선이 누굴 지난다고 해주면 돼? 그렇지. 3,-1을 지난다고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X 자리에다가 3 집어넣고 Y 자리에다가 -1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됐죠? 그럼 얘를 넘기면 -3M,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거든? 이렇게. 그러면 루트가 보이니까 꼴배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 줄 거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제곱을 해버리면요. 그냥 플러스가 되고요. 제곱하면 루트를 벗는 수준이니까 그대로 전개하면서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3m -1이 되고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한쪽으로 다 밀어버리면 5m의 제곱 플러스 3m 플러스 얼마? 6. 그놈은 0이다. 신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구단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단을 외자 5일은 5. 여기서 여러분들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어디서 틀렸을까? 미쳤죠? 선생님 미쳤어요. 미안해요. 자, 여기 제곱을 해야 되는데 제곱을 안 했네. 그치? 제곱할게요. 요렇게. 자, 그럼 전개했을 때 이제 9m제곱이 되니까 넘겼을 때 4m제곱이 되고요. 이 잔잔해버리면 플러스 6m인데 넘어가면 아무것도 없죠? 상수항은 1이었는데 넘어가면서 마사가 되네요. 요렇게. 2로 나누면 2m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 이제 구구단 외쳐야지. 구구단을 외자. 1은 1, 1은 2. 여기 위에 마이너스를 쳐주면 4, 마일 3 됐죠? 자, 그러면 m의 값을 구했다. 그게 2분의 1이랑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렇게. 자, 그럼 m의 값, 구한 m의 값을 그대로 어디다가? 여기다가 퍽 집어넣어주면 뭐야? 이렇게 접선을 2개 구할 수 있습니다. 히든 스킬 2번도 선생님 빡센데요. 그렇지. 히든 스킬 2번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히든 스킬 1번과 2번을 그냥 지워. 머릿속에서 삭제시켜요. 언제는? 곡선 밖에 한 점, 원 밖에 한 점을 주면 히든 스킬 1번과 2번은 영원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안녕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하나? 숙연한 마음으로 스킬을 쓸 수 없으니 그림을 일단 그리시고요. 접선 하나 주시고요. 요놈의 기울기, 그걸 m이라고 놉니다. 히든 스킬 2번이랑 비슷한데요? 하지만 공식을 쓰지 않아요.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지나는 점을 예쁘게 풀 세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전개 한번 해주시면요. 히든 스킬 2번이랑 똑같아. 왜냐면 히든 스킬 2번 자체가 여기서 나온 공식이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팅해 주시고요. 우리는 뭐랑 뭘 이용할 거야? 중심에서부터 요 접선까지의 거리가 누구랑 똑같다? 반지름 루트 5랑 똑같다. 요거 이용할 거거든. 됐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야 되니까 예쁘게 한쪽으로 밀어서 일반형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쓸 건데 중심이 0,0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시작 m제곱 플러스 1 분의 0,0을 여기다가 대입하면서 얘만 보고 절대값, 그러면 그냥 3m 플러스 1의 절대값 붙여줘도 되겠죠. 이렇게. 그놈은 얼마다? 루트 5다. 자, 그러고 났더니 아까 했던 연산이랑 되게 흡사하네요. 그쵸?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m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스킬 2번이랑 사실 요거랑 되게 비슷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통해서 답을 내주는 걸 선호했으면 좋겠네요. 히든 스킬 1번과 히든 스킬 2번을 사용하지 못할 때는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조진다. 이렇게 됐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문제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 밖에 한 점이라고 친절하게 줬고, 그 다음에 원을 줬습니다. 접선이 2개 존재하고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세요. 자, 끝났네요. 원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이 있어요. 그놈이 3,5고요. 곡선 밖에 한 점, 원 밖에 한 점 1,2가 있어요. 여기서 접선을 2개 줄 거야. 하지만 나는 몇 개만 줄 거야? 하나만 줄 거야. 그래놓고 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기울기의 또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울기를 그냥 세팅하고 시작을 하는 거지. 히든 스킬 2번을 써도 되지만 그냥 기울기 m을 이용해서 직선 자체를 이렇게, 그리고 전개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뭐랑 똑같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얼마? 1이랑 똑같다를 이용할 거니까 직선을 일반형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겠습니다. 점이 3,5입니다. 이번엔 0,0이 아니야. 3,5라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역시 m제곱 플러스 분의 3,5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서 무슨 값? 절대값. 그러면 3m에서 m을 빼니까 2m. 마이너스 5랑 2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3. 거기에 절대값을 붙인 것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맞죠? 자, 그러면 그대로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다 지운 다음에 그대로 넘기고 제곱하니까 4m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2m. 그리고 플러스 9. 그놈은 루트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대로 넘기면 3m제곱 될 것이고 마이너스 12m. 조심스럽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뛰어내리겠습니다. 9구단을 외자. 3일은 3. 4, 2, 8. 안 돼요. 4, 2, 8. 안 돼요. 8일은 8. 안 돼요. 계산이 틀린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뛰어내린다고 했지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뭐야? 기울기를 정말 구하지 말고 기울기 한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기울기 m, 요 기울기 m인데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뭔지 모르겠으나 알파, 베타 두 개가 있구나. 그놈 둘을 더해주세요 라는 문제죠. 그래서 답은 2차 방정식을 굳이 풀 필요 없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다? 4. 요렇게 빠르게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그래서 기울기 합이 4라는 정보를 얻고 답 내고 그리고 끝내야죠. 아시겠죠? 생각보다 덥네요. 잠깐 쉬었다가 밑에 유제 잘 풀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5번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필수예제 5번입니다. 필수예제 5번. 원을 하나 주고요. 원 밖에 점을 완전히 줬어. 그랬을 때 이 점에서 이 원한테 접선을 그었을 때 점 A에서 접점까지의 거리? 뭐죠 이게? 원을 줬으니까 원을 그립니다. 원 밖에 한 점까지 줘요. 찍어줍니다. 그리고 접선을 주래요. 접선 줍니다. 그랬을 때 접점을 찍으래요. 접점이라 언급했잖아, 접점. 접점까지. 요 거리를 물어봅니다. 오잉?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 첫 번째. 이 점을 구하면 되네요. 그렇지? 이 점을 구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네요. 그렇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라고 했다고 이 접점을 구한다? 그건 너무 생각이 없는 거야. 자, 이렇게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렸다고 치면 문제를 풀 때 그림으로 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심이고요. 중심을 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뭘까요? 요놈의 부호를 바꾸면서 반으로 쪼갠다. 1. 요놈의 부호를 바꾸면서 반으로 쪼갠다. 마이너스 2. 이렇게 중심을 빨리 구하고요.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그대로 보조선 하나를 주면 수직 됐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만 생각하면 좀 좋을까? 그렇지. 반지름을 생각하면 좋은데 반지름도 이거 보면서 바로 구하면 되잖아. 반지름 제곱하면 1 플러스 4 상수항 마이너스 20이니까 그걸 빼줘. 요렇게. 그것이 뭐다? 그렇지. 반지름의 제곱이다. 이건 원의 방정식 시간에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요놈이 25니까 반지름 얼마예요? 5. 요렇게 바로 중심과 반지름을 세팅해 버립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미 굳이 뭐 접점 구할 필요 없죠. 이 점과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연장시켜서 보조선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면 여기에 무슨 삼각형이 보여?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여기서 써버리면 써보자. x가 5 차이 나니까 25, y가 6 차이 나니까 36. 거기다가 루트를 팍 씌워버리면 루트 얼마인가요? 61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여기다 쓰는 거야.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원 밖에 한 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61이니까요.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이 물음표를 해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피타고라스는 요거 제곱하니까 61이죠. 요거 제곱하면 25. 어머? 얘가 얼마야? 그대로 6이라는 것까지 암산할 수 있는. 됐죠? 그래서 답은 깔끔하게 6이다. 문제에서 원하는 이 길이는 6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게 바로 필수예제 5번이었습니다. 접선의 길이. 뿅. 밑에 유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풀어보세요. 그쵸? 항상 뭘 그려라? 그림을 그려라. 그림 없이는 안 된다. 그림 없이 답을 냈다고 나중에 문제 난이도 올라가면 여러분들 못 풀어요. 알겠죠? 뭘 구하라는지 일단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꼭 반드시 그림을 지금 그리는 연습하세요. 됐죠?
자, 뭐야? 자, 필수예제 6번 한번 볼게요. 필수예제 6번, 필수예제 7번 뭐 비슷한 동일 문제인데 그림과 같이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2와 5다. 그리고 중심거리가 9일 때 공통 외접선 AB의 길이는 이렇게 물어봤네. 자, 공통 외접선이 뭐냐면 원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을 때 접선은 접선인데 공통 접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쪽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도 생겨요. 그렇죠. 여기도 생깁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공통 외접선 AB라고 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수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거야. 이 접점 A와 이 접점 B를 연결한 이 거리라고 수학자들이 정의를 해 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공통 외접선이라는 말만 있고 AB라는 말이 있으면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됐죠? 그럼 자, 저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나?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요 선 있죠? 요 선분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평행이동할 수 있는 어떤 막대기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얘를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평행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막 회전하면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평행이동을 하는 거니까 요렇게 이동해주면 좋아요. 요렇게. 너무 쉽죠? 요렇게. 그대로 이동을 해주면 그대로 올린 거야. 그러면 여기는 여전히 수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했네. 이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직각삼각형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중요한 정보 몇 개만 입력하면 끝날 것 같아. 문제에서 얘를 구라고 줍니다. 정말 너무 썰렁하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 커다란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의 길이를 빼서 요 길이가 좀 비현실적이지만 이렇게 3이 되네요. 괜찮나요?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누구를 구할 수 있다? 그렇지. 요 귀여운 친구를 구할 수 있다. 자, 피타고라스 써볼까요? 99, 81. 거기서 누구를 뺀다? 그렇지. 9를 뺀다. 그러면 얼마예요? 얼마죠? 72인가요? 72에다가 루트를 그대로 씌우면 되니까 루트 72. 루트 72는 36과 2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6 앞으로 떨구면서 6루트 2라는 아주 깔끔한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합니다. 선생님, 위에서 구해도 똑같나요? 그럼 위에서도 똑같이 구해집니다. 알겠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합니다. 구하고자 하는 길이를 세팅하고 얘를 열심히 평행이동해서 뭘 구한다?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길이를 구한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아주 쉽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밑에 있는 유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마지막 7번으로 가볼까요? 7번? 7번으로 가볼까요? 이번에 공통 내접선입니다. 공통 내접선은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원이 이렇게 두 개 떨어져 있는데 접선을 주긴 주는데 요렇게 주겠다는 얘기야. 물론 접선 중에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 요건 이제 앞에서 했던, 방금 전에 풀었던 공통 외접선에 대한 얘기고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크로스로 접하는 이런 선을 공통 내접선이라고 불러요. 물론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도 있는데 그냥 한쪽만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요 길이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공통 외접선과 공통 내접선은 풀이가 똑같아요. 이 막대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예쁘게 여기까지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고 나면 얘가 그대로 연장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고 여기가 수직이었기 때문에 얘도 수직이에요. 끝. 자, 그러면 끝났네요. 또 우리 눈에 뭐가 보여?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뚜시. 이제 길이를 확인하고 집에 갑니다. 이 길이는 7이네요. 빗변이 7이야. 그 다음에 높이는 이게 답이야. 그 다음에 2와 요거 반지름 4, 요거 그대로 추가시키면 요 길이가 6이 되겠죠? 그러면 7과 6을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루트 7, 7에 49 마이너스 6, 6에 36. 그래서 루트 얼마? 13이라는 더 이상 변형이 안 되는 깔끔한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해버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답을 내주면 되고 밑에 있는 유제도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진행해주세요. 자, 그러고 나면 원과 직선의 모든 필수예제 풀이가 끝이 나는데 사실 공통 내접선과 공통 외접선을 여기까지만 설명하기에는 선생님의 자존심이 굉장히 지금 스크래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통 내접선이랑 공통 외접선 거기서 여러분들이 끝을 내지 마시고 원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공통 내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또는 공통 외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해 줄게요. 일단 공통 외접선의 방정식, 즉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서 선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됐죠? 그럼 여기 교점이 하나가 생겨요. 그런데 원은 엄청난 대칭성을 갖고 있어. 원의 중심에서부터 엄청난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접선이 여기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도 여러분들 생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항상 접점, 요 접점을 세팅하는 습관 들이시고요.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수직,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이렇게 수직을 줄 수가 있어요. 당연히 밑에도 똑같아. 이렇게 똑같이 수직 줄 수 있고요. 이쪽도 똑같이 수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반지름의 길이를 알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고요. 이 반지름의 길이가 2였으면 지금 눈에 보이는 삼각형들이 있는데 이 커다란 직각삼각형과 요 조그마한 직각삼각형이 2대1이라는 닮은 비를 갖게 되거든. 그쵸? 그래서 누구도 요 길이도 몇 대 몇? 1대2라는 닮은 비를 갖게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중심을 또 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1대1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 지금 개념에서는 1대1이 되니까 이 점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고 나면 저 점을 알잖아. 이 점을 아니까 이 직선이 됐든 이 밑에 직선이 됐든 이 점을 가지고 세팅을 해줍니다. 뭐 그러면 사실 끝났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원 밖에 한 점 주고 접선 주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점을 구하면 여기서부터는 앞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접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을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1이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m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알아서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통 내접선도 마찬가지야. 공통 내접선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할 거야? 공통 내접선을 줄 텐데 여기 점 찍고 접점 찍고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또 닮음이거든? 몇 대 몇? 2대1의 비율을 갖는 닮음이 돼서 요 점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중심을 알고 2대1로 내분하는 요 내분점 구할 수 있죠? 그럼 그거 가지고 똑같이 또 접선 세팅해 놓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얼마다? 1이다. 또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얼마다? 2다. 요걸 이용해 주시면 공통 내접선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런 것까지는 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서 문제는 없지만 여러분들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원과 직선 듣느라 고생했고 밑에 있는 유제 풀면서 최종 마무리하세요.